자, sentence structure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통사론의 아까 앞부분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문장을 구성할 때 단어들이 phrase로 더 나아가서 sentence로 확장이 될 때 그 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룰이 이제 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그 룰을 우리가 설명할 때 단순히 그렇게 말로 하는 룰이 아니라, 말로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를 도치시켜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룰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를 앞으로, 이런 식의 규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말로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뺍니다. 이런 식의 그것도 규칙이긴 하지만 그런 수준의 규칙이 아니라, 그거는 수준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3단계 정도의 수준, 높은 수준의 규칙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 1.5단계 수준의 규칙이에요. 그냥 수준이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통사론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을 우리가 스페시파이 하려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해되셨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문장의 그 룰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의 구조예요. 그 구조에 기반해 가지고 룰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찾아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해되시죠? 문장의 구조에 기반한 룰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즉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통사론에서 이 문장의 구조, 사실 구조라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라 하면은 지금 이제 통사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듣는 사람 중에서 뭐 졸업생도 있을 테고, 뭐 N수생도 있을 테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아직 영어 학린이, 영어학 어린이들,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해하시고요. 구조라는 말들을 언제 들었습니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뭐 고등학교 때나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장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 합니다. 그때의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고작 무엇이었습니까? 주어, 덩어리로 떼어내는 거죠. 여기 덩어리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뭐 수식어, 이 정도의 덩어리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었어요. 그것을 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정말 집을 지을 때 나타내는 그런 구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한번 볼게요. Sentence structure matches the linguistic knowledge of its speaker예요. 화자들의 그러한 언어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수식이고, 관계대명사로 뒤에서부터 수식 동그라미 땡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The child found the puppy,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문장이죠. 콤마 찍고 하나의 문장이라 보면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 동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목적어야. 이 정도 선에서 구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과거에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배웠을 때의 그러한 수준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이야기했냐면, a sentence는 consist of a string of words organized flat한 structure. flat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구조로 조직된 단어들의 나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단어들의 나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사실 쓸모없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게 쓸모없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러한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타내는 방식은, 즉 이러한 심플 다이어그램, 이런 걸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줄기를 해대서 이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을, 구조를 그리는 것을.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정확하게 말해준다.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센텐스 S는, S 그렸죠? 네. 센텐스 S는 아마 10판에서는 이 그림이 없을 겁니다. 11판에서 이 그림이 있는데, 센텐스 S는 S, 네. 저 센텐스 S래요. 또 subject, subject the child는 comes before the verb,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쵸? 이게 주어니까 동사 앞에 위치한다. 동사 found 앞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그 동사는 지금 뭐 앞에 옵니까? object puppy, 이 object puppy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에 정확하게 설명이 플랫한 측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그러나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이제 구조를 그려왔는데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더 child found puppy를 일단 puppy가 하나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죠? puppy가 하나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맞죠? 명사구니까. 그 다음에 found puppy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것이 found puppy가 하나의 동사구로서의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the child가 요것이 이렇게 해서 결합이 돼가지고 요 두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함으로써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 명사와 found puppy, 이 동사구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거. 아까는 어떻게 형성했습니까? 그냥 요렇게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아까 플랫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플랫하게 문장을 분석했는데 여기는 플랫하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식의 다이어그램을 뭐라고 부르냐? 하이어아키컬 하다라고 이야기해. 계층적이다. 좀 더 깊이 내려갔잖아요. 계층적. 여기는 플랫하고 계층적, 하이어아키컬한 그러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어아키컬한 표현을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요 하이어아키컬이란 말이 여러분이 통사론 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물론 핵심 개념, 핵심의 용어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플랫한 구조를 하이어아키컬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아까 봤던 주어, 동사, 목적어, MP, 주어, 동사, 그다음 동사구, 그다음에 여기 목적어, 그죠? MP 하나의 목적어, 이것은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했던 그러한 정보는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지 못한 그 정보가 뭐냐면 found하고 가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나 puppy는 하나의 단위죠. 그러나 found하고 어는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found가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found가 하나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구조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구조는 이렇게 나열된 구조는 여기가 found가 있고 어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위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앞에 더, 그 다음에 child,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하나의 단위였잖아. 단위는 분명하잖아. 그러면 파운더는 왜 단위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구조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퍼피는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얘는 하나의 구조라고, 하나의 단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꼭지점으로 연결된 더 차일드도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 있고, found하고 puppy 연결된 이 꼭지점으로 하나의 모아진 이 단위들도 단위라고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und는 뭐 꼭지점으로 연결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단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구조를, 이러한 구조,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저렇게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어떤 언어 능력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여기 이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파운더가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not a constituent, constituent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구성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성 성분, 요거 constituent 외워두세요. constituent 스펠링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constituent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명사구도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것도 constituent고, 여기에서 the child도 constituent가 되는 거고요. a puppy도 하나의 constituent가 되는 거고, found a puppy도 하나의 constituent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이니까. 그리고 전체의 문장도, S라는 전체의 문장도 하나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성 성분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잡아두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S라고 이제 그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입문서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린 겁니다. 나중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이 그림을 변형시켜 가지고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이어아키컬한 구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These words are organized. 자, 이러한 단어들은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sub-unit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ub-unit. 그러니까 found a puppy 큰 유닛 안에 a puppy라는 단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문장이라는 큰 유닛 안에 child, found a puppy, a puppy 그 안에 딱 sub-unit, 또 sub의 sub-unit이 들어가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speaker mentally represent sentence. 문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피커의 그 언어 능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Not as flat strings of words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서 그 내부의 구조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이것이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걔네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representation 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그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속에 그러한 언어 구조가 분명히 있긴 해. 분명히 언어 구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나무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서브유닛이란 말은 이것도 서브유닛이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해요?
constituents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성 성분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단위,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은 뭘로 표현이 됐어요? 자, 요거 노드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노드라는 개념도 잡아둡니다. 노드는 여기 꼭지점이 노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노드예요. 요것도 노드예요. 꼭지점이 다 노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점 정도 됩니다. 절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점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절점, 교점. 하여튼 둘 다 점이죠. 네. 절점이든지 교점이든지 하여튼 점입니다. 그걸 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알아둬라. 이 벽이 심하다. 벽이 높다. 통사론에서 처음 접할 때 이 벽이 높다. 그 벽만 놓으면은 거기서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아주 즐겁게 행복해요. 행복하단 말이야. 통사론 배우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constituent라는 말 했고 그 다음에 subunit이라는 말은 용어가 아니에요. 이 node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으로 이렇게 node로 표현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constituent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constituent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constituent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거지만 to be a constituent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흘러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고. 그것을 내가 다시 뒷목을 잡아서 끌고 올 겁니다. constituent가 되기 위해서는 to be a constituent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정의하는가 봅시다. 이것은 그냥 정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정의예요.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했느냐? All the words under the node. 여기 노드 E가 빠졌네. All the words under the node.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단어. 자, 이거 노드라고 했죠?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단어. 일부 단어 아니고. 일부 단어 아니야. 모든 단어. 즉, 그러니까 요 노드는 모든 단어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노드는, 이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All the words예요. All the words under the node. 그 다음에 이 노드 안에 하나의 이게 constituent라고 그랬죠? 그러면 constituent는 여기가 하나의 constituent가 되는 거니까 모든 단어.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constituent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노드가 있으니까 하나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구성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단어.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constituent예요. 모든 단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be included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must, 반드시, 가끔씩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be included 돼야 된다. 모든 단어가 포함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나는 여기에 이 성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쪽 성분이 여기 found a puppy를 포함하는 성분이죠. 이쪽에 별표 친 성분. 그러면 이 성분을 말할 때 우리가 found a puppy 이 단어 전체가 하나의 성분이지 여기 일부만 이렇게 따가지고 found a가 여기 노드 아래에 있으니까 성분 아니야? 노드 아래에 있으니까 성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모든 단어가 must be included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구조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하나의 성분. 구조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아까 처음 제가 말했죠. 이 구조라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겁나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통사로는 무엇을 하는 거? 단어를 어떻게 프레이즈를 만들고 프레이즈를 어떻게 센텐스로 만드는 그 룰을 본다는 거예요. 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룰. 그쵸? 예. 그 다음에 소리의 패턴을 보는 것이 포놀로지컬 룰을 보는 거고요. 근데 그 룰을 볼 때, 그 룰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문장의 구조예요. 문장의 구조가 룰을 만들 때 이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분도 어떻게 정의를 해요? 구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구조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면서 보세요. To be a constituent, 구성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즉 구성 성분이란 이런 뜻이죠. 그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must be included, 포함되어져야 돼. 다시 글을 보면은 여기에 단어 A가 있고 단어 B가 있고 단어 C가 있다고 쳐봐요. D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노드 아래에 있는 모든 단어가 성분이니까 성분은 A부터 D까지가 성분이 되는 겁니다. 절대 A부터 B까지가 성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B, C도 성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는 아울러서 여기 노드 별이라고 쳐볼게요. 이 노드 별의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B, C, D가. 요거 이해되시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constituent의 정의가 됩니다. 이 성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듯이 아니면 일반 영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분, 이것이 하나의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분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했습니까? 즉 고등학교 때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여기 이 덩어리,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지. 여긴 덩어리잖아.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외우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덩어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성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 덩어리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야기한 구체적인 용어로 구성 컨스티튜언트란 이야기예요. 그 덩어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덩어리, 즉 그 구성 성분을 정의할 때, 즉 뭐 정의도 안 했죠.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때 그냥 명사구, 뭐 동사구, 형용사구 그 정도를 덩어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성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성분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분 아니었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성분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덩어리라고 말했던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구성 성분이라고 우리가 구성 성분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정교하게,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이것을 정의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하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통사론이 어떤 과목인지 슬슬 감이 오십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지. 그렇게 덩어리로 불렀다는 것도 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 한번 해보겠어 하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완전히 뽀개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성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성분을 테스트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거 진짜 구성 성분 맞아? 우리가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 덩어리야? 라고 말했던 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론 이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임용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구성 성분에 관한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출제 안 됩니까? 과거에 출제됐으니까 물론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stand alone test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쓰죠. 이게 따옴표로 썼죠. 따옴표로 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이거는 stand alone은 우리는 이렇게 쓰죠. sentence fragment라고 sentence fragment test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용어를 좀 바꿔서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보세요. 자, stand alone test란 뭐냐면 A번처럼 what did the child foun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뭐 찾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a puppy라고 해서 답을 문장으로 답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핵심 정보만을 이야기했죠. 이것이 stand alone이죠. 얘네들 전체 문장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아이가 뭘 찾았니? A puppy. stand alone test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a group of words 이 단어들이 and stand alone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올 수 있는 거 뭐로써? 답변으로서 퀘스천의 답변으로서 올 수 있다면은 they form a constituent 그들은 구성 성분을 형성한다. 즉 구성 성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뭐 찾았니? found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예, 이것은 stand alone 얘네들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단위로서 이렇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것이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더 봅시다. 테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많은 테스트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심화 가가지고 그 테스트들도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대략적인 테스트만 나열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대명사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replacement by pronoun이라고 이야기했죠. pronoun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대체가 되면은 그것은 성분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Where did the child find a puppy? 이렇게 어디서 퍼피를 찾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found him in the park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him으로 지금 프로나운으로 받는 게 뭡니까? 프로나운으로 받는 게 요거죠? 자, 이 퍼피를 프로나운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퍼피가 대명사로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성분이다 라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니까 하나의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요렇게 이런 건 없고요. 요거는 없다 치고 요런 문장이 주어지고 퍼피가 하나의 성분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퍼피가 하나의 성분임을 증명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퍼피 하나의 성분 맞네. 덩어리니까 덩어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 퍼피는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내야 돼요. 퍼피는 이렇게 대명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나의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성분임을 이야기해봐. 이 자체가 어렵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심오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테스트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것을 아주 정교한 언어로서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언어로서 이것을 영어로 써주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성분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성분임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미 성분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임용시험에서는 네가 이것이 성분임을 알고 있니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네가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것이 성분인 것을 증명해봐. 마치 수학처럼.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돼? 증명해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뭘로? 힘이라는 대명사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문장이 괜찮아. 문장이 정문이야. 비문이 아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I found him in the park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문장이 좋지?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미 좋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힘이 포함된 그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야 돼. 일단은 이게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힘이 포함된 그런 문법적인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내야 돼. 이미. 자, 이 문장을 일단 만들어냈고 이것 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이 문법적 힘이 포함된 문법의 문장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성분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하면서 답안을 몇 줄짜리 한 4줄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로 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누가? 임고생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누르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써내지 못해요. 그냥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뿌듯하죠? 내가 다 아는 거 강의하고 있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다 자신 있게 갔는데 답안은 하나도 못 써. 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돼.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훈련해야 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매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타겟이에요. 우리가 맞춰야 할, 우리가 쏴서 맞춰야 할 타겟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과학적, 논리적 언어로서 이 과학적 논리적 언어로서 써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 논리적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원서를 많이 리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서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과학적 논리적 언어가 원서로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서를 통해서 이러한 언어, 논리적,
과학적인 언어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강의를 들어서 배울 수 있어요? 강의는 한국말로 하는데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The boy found a puppy라는 문장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것이 a puppy가 하나의 성분이야? 하나의 성분이야? 그러면 이것이 성분임을 증명해봐. 성분임을 증명해봐. 이제 이렇게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피는 이미 증명했죠. 퍼피는 증명했고 found a puppy 여기까지가 하나의 성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거 성분이에요. 어떻게 왜냐하면은 found a puppy는 이렇게 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노드가 있으니까 이것이 성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칠 때 하는 거고 이것을 답안에다가 쓸 겁니까?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답안에다가 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 substitute 혹은 replacement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뭘로써 이 동사고는 뭘로써 지금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혹은 did so로 얘로 대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얘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것이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문장을 써내서 맞게 써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성분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됐죠? 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이동을 누가 시킬까? 여러분들이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할 때 문제에서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동. 그러면 내가 이동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substitution 대명사로 혹은 did로 do로 그 대동사로 한번 substitution 해볼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문장도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여기, 들으면 뻔한 내용을 내가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이 있어요. The child found a puppy 이 문장이 있는데, 이 puppy가 하나의 성분임을 이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시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성분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단서가 더 붙어요. 뭐로 증명하냐면 무브먼트로 한번 증명해봐. 이동으로. 대체 말고 이동 현상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 머릿속에 대체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문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번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때 강조구문, clapped sentence, 분열문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puppy를 포커스 포지션에다가 두는 이러한 이동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서 퍼피가 여기서 수동태로서 이렇게 이동한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 가능한 문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즉흥적으로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보니까 이 문장이 맞아 틀려? 맞아.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퍼피가 B나 C번처럼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puppy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ey form a constituent 입니다 라고 문장을 써내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들으면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화 시켜가지고 한번 써봐 이러면은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돼?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해하고 잘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심오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아웃풋을 해내는 것은 어떤 공부해야 돼? 네, 이제 좀 더 책을 공격적으로 봐야 되고요. 강의를 들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손으로 한번 써봐야 되고요. 왜 암기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래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임용시험을 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The puppy played in the garden. 이렇게, 예. 요렇게, 이제 그, 문장이 있을 때, 이 pp가, 여기서부터 이 pp가 하나의 성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pp가 성분이 되냐?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증명해봐. 뭘로 증명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해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무슨 테스트 했어? Stand-alone 테스트를 했죠.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Sentence Fragment, Sentence Fragment예요.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번.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Where did puppy play? 라는 것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In the garden.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Stand-alone 테스트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하나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스탠드얼론 테스트 말고, 즉 센텐스 프래그먼트 테스트 말고 대체하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봐. 대체, substitution, replacement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은 요 문장을 쓰는 겁니다. The puppy played there.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이 맞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former constituent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동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 그럼 앞으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앞으로 보는 게 preposing이라고 하는 거죠. preposing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preposing을 한번 해도 in the garden, the puppy played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동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 또 다른 이동, C번도 이동이지만 D번도 이동이죠. 어떤 거? 강조 구문으로서 클래프트 센텐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 중간에 집어넣는 거, 여기서 딱 띄어가지고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성분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답안지에 내가 직접 손으로 써내야 되는 문장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이해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는 보고 이해하고 끄덕끄덕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장들을 문제 나오면 내가 답안지에 직접 써내야 하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이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웃풋을 해내는 것, 이것을 훈련을 잘해야 임용시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